이건 기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설탕처럼 달지만 살은 안 찐다고요. 설탕을 먹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로슈거 제품도 이렇게 많아졌고 앞으로 전망도 장밋빛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좀 보세요. WHO가 발표한 건데 체중 조절 목적으로 제로슈거 제품을 먹지 마라.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성인에게서. WHO는 전 세계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 참고하는 곳이에요. 담배 표지나 마스크 정책 이런 것들을 다 WHO 지침을 참고해서 결정했죠. 그런 WHO가 제로슈거가 살 빼는 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질병 위험도 증가시킨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그럼 이거 왜 먹지? 이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신문물 제로슈거입니다. 이 사실 감미료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가장 논란이 컸던 게 이 사카린인데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였죠. Diet 7-Up announces the biggest no of all. No saccharin. Introducing new Diet 7-Up. 근데 80년대 사람들이 바보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이땐 정말 대체 감미료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몰랐어요. 인간이 대체 감미료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설탕은 인간이 먹은 지 2500년 정도 됐는데 여기 있는 사카린 이거는 144년 전에 발견했고요. 여기 있는 아스파탐은 58년 전에, 여기 있는 스크랄로스는 47년 전에 발견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안전한지 아닌지를 따져가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카린은 독일계 미국인 화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게 그때 인터뷰예요. How did I discover saccharin? Without stopping to wash my hands. Broke a piece of bread and put it into my lips. It tasted unspeakably sweet. I rinsed my mouth with water and dried my mustache with my napkin. The napkin twisted even sweeter than the bread. 아 이게 내 손에서 난 단맛이구나 실험하다 묻었나 본데? 해서 실험 도구를 다 핥아가며 찾은 게 사카린이에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발견한 거라 몸에 나쁜지 어떤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인체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물 실험을 합니다. 제가 동물 실험 결과를 하나 찾았는데 이 쥐한테 사카린을 먹였더니 방광암에 걸리더라 이런 논문이에요. 60, 70년대에 이런 논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까지 하죠. 사카린 유해설이 굳어진다, 임산부의 사용 금지 권고를 한다, 우리나라 등 몇 개국은 방관 상태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보이죠? 근데 결국 판매 금지가 되진 않았어요. 대신 미국에서는 이런 라벨이 붙었고 우리나라에선 일부 식품에만 써라 이렇게 제한했죠.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건데 2000년대쯤에 그 오명이 벗겨집니다. 바로 이 연구 덕분인데 쥐가 방광암에 걸린 건 우중에 있던 어떤 단백질이 사카린이랑 반응해서 나쁜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게 방광에 붙어서 방광암이 생기더라. 인간에겐 그 단백질이 없어서 암이 생기지 않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광고에 나오는 사이클라메이트도 같은 시기에 방광암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오명을 벗었고 여기 있는 아스파탐도 뇌종양을 일으킨다고 했다가 오명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대체 감미료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식약처나 WHO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광고가 나온 거죠. WHO가 5월에 발표한 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제로슈거는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성인에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당뇨 예방 목적으로 먹지 마라. 무려 280여 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썼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럼 진짜 담배처럼 경고 문구라도 붙는 건가 싶어서 식약처에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지침은 확실성이 낮다. 그래서 정책으로 채택하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WHO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인체 실험을 함부로 못하기 때문인데 수크랄로스를 먹였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있는데 겨우 33명의 대상이었고 대체 감미료를 먹은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연구도 3만 명의 대상이긴 하지만 진짜 원인이 뭔지는 더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지어 대체 감미료는 조금씩만 쓰잖아요. 왜냐면 너무 다니까. 제가 얼마나 단지 보여줄 건데 아메리카노를 만든 다음에 설탕을 이 정도 그리고 사카린 이번에는 이만큼 넣을래요. 거의 손에 묻은 정도.
딱 괜찮아요. 무섭긴 한데 엄청 달아요. 설탕 한 스푼 넣은 것보다 훨씬.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 감미료를 요만큼도 하루에 안 먹을 텐데 요만큼 먹는다고 살이 찌고 당뇨병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양한 가설을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단맛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단맛이 한 300배 정도가 돼요. 설탕의 단맛에. 단 거를 이제 계속 먹다 보면 똑같은 양의 단 거가 들어오면 감흥이 별로 없어요. 더 많은 설탕이나 더 많은 어떤 그런 함유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이런 단맛 중독은 설탕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WHO도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건강을 개선하려면 어릴 때부터 단맛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굉장히 애를 썼는데 비만은 점점점 더 늘어나만 가요. 끊임없이 뭔가 단맛을 찾고 그거를 즐기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도 줄이고 제로슈거도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쉽지 않죠. 나 죽어도 콜라를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로 콜라를 드셔야죠.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제로슈거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내가 콜라를 먹는데 그러면 그냥 콜라를 먹는 게 좋으냐 제로 콜라를 먹는 게 좋으냐 그건 저는 당연히 제로 콜라를 먹는 게 낫다고 얘기해드려요. 당뇨 환자한테도 그렇고. 그건 둘 다 단맛의 중독을 일으키는 건 똑같지만 제로슈거는 당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체 감미료로 좀 바꿔주면 훨씬 혈당의 변동이 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는 그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뭐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그래도 칼로리의 영향도 적고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로슈거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죠? 제로인지 모르겠는데 맛있는데? 심지어 너무 달아.